자, 그럼 오늘 그 10장 Evaluating Projects with the Benefit Cost Ratio Method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enefit Cost Ratio라고는 풀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BC 레이시오 많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어떨 때 들었어요? 새롭게 지하철 노선을 논다든지 도로를 논다든지 그런 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BC 값이 얼마가 나왔는데 그러므로 추진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 많이 읽지 않았어요? 어떤 사업은 BC 값이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많이 된다. 이런 사항들. BC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B가 베너핏이고 C가 코스트인 거고 한국말로는 어떻게 되죠? 베너핏은 편익, 코스트는 비용인데 우리가 통상 한국말로 할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비용 편익 분석.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퍼블릭 프로젝트예요. 퍼블릭 프로젝트. 대부분 퍼블릭 프로젝트 우리 건설이죠. 건설이 제일 많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프라이빗리 사업하는 거랑 그 다른 특성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일단은 투자 액수가 크죠. 돈이 크죠. 우리 뭐 도로 사업, 댐 사업 이렇게 얘기하면은 단일 프로젝트인데 몇 천억, 심지어는 조까지도 가게 되잖아요. 4대강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긴 힘들고 여러 개 프로젝트가 모여있는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몇십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이즈가 큽니다. 통상의 프라이빗 벤처보다. 그 다음에 They may have multiple varied purposes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사업에. 제일 쉬운 예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댐, 다목적 댐, 말 그대로 다목적 댐인데 멀티퍼포스. 소양강 다목적 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어떤 거 있어요? 발전, 또 관계, 용수 공급, 또 플러드 컨트롤, 홍수. 굉장히 크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런 퍼블릭 퍼실리티를 만들죠. 그리고 통상 우리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어널리시스 이그젬플 보여줬듯이 몇십 년, 길게는 100년까지 가는 프로젝트 라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캐피털 소스, 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으로 짓는 거니까. 그렇죠? 텍스페이어들이 결국은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짓게 되는 거예요. Decisions made are often politically influenced. 뭐 아주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항상 국정감사 그리고 국회 예산 편성 시즌이 되면은 무슨 뭐 쪽지 예산 이런 거 나오죠? 그랬을 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국회의원들도 내가 어느 지역구인데 그 지역에 뭔가를 더 짓고 싶고 뭔가 퍼실리티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BC가 오늘 하는 BC가 낮게 나오더라도 어떤 폴리티컬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게 폴리티컬리 뭔가 지금 인플루언스를 주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항상 우리 이 코스트
들어갈 비용, 우리 도로 짓고 댐 짓고 공항 짓고 할 때 코스트 부분은 계산이 되죠. 뭐 어렵고 시간이 걸려도 되는데 거기서 오는 베너핏들은 딱 캐시로 들어오는 거 말고는 좀 간접적인 게 많거든. 그거를 결국은 이제 돈으로 퀀티파이 하는 게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가정을 하게 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benefits are often non-monetary. 직접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전환해서 돈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게 퍼블릭 프로젝트의 특성이에요. 프라이빗 벤처들은 투자해서 그 회사 그 회계로 들어오는 돈 계산하고 MAR 날 딱 투자 수익에 대한 기준이 딱 근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몰아가는 거고 이 정부 공공 프로젝트는 꼭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우리가 지금 교재가 미국 책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플러드 컨트롤 액트 홍수관계 법령이 1936년에 생겼는데 이런 그 퍼블릭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베너핏이 코스트를 익시드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BC 사업이 근본적으로 일이 넘어야 돼. 그래야 이제 합격인 거고. 그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어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뭐 장흥, 순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럼 거기에 이제 짓는데 비용이 얼마고 근데 베너핏으로는 이제 톨비 뭐 간접적으로 거기서 그 도로가 없었을 때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빨리 가가지고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걸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이거 B가 C보다 커서 일이 넘으니까 이 사업 추진해야 됩니다 하고 어디로 가게 돼요? 이 밑에 이제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뭐 LH 뭐 다 이제 같은 이제 산하 기관인 거고 지금 얘기했듯이 그게 기재부로 갑니다. 기재부에서 이 평가를 하죠. 또 여기서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되니까 이제 사업을 올린 걸 거고 또 큰 사업들은 300억 이상은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기재부에서 하게 됩니다.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끝이 나는 게 아니지. 또 여러분들 저 공무원이나 공사나 가면 다 이런 데 인발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에서 그걸 받아야 돼요? 파이널리 국회에서 예산 인준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업이 돈이 집행이 되는 거야. 인준 받고도 이제 재무적으로 돈이 안 나와가지고 사업이 이제 시작이 안 되고 좀 늦게 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패턴이니까 어찌됐든 자기 사업의 사업이 꼭 성사만 시키는 게 능사가 아닌 거지. 맞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걸 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얘기 나오죠. Difficulty defining benefits and even if in establishing cost 얘기 나왔고 전 특강 시간에 혹시 V 얘기하면서 프로젝트 정성적 평가 부분을 아마 그렇게 디테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은 도저히 돈으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공원에 가가지고 공원이 지어졌는데 가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기분이 좋아. 그 베너핏이 얼마인 거예요? 300원이야? 500원이야? 그 예를 지금 들어주는데 그런 부분도 베너핏으로 또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방법이 있어요. willingness to pay. 네가 공원에 네가 산책을 간다면 얼마 정도까지 내겠습니까? 라고 설문을 해서 내가 산책을 해서 기분 좋기 위해서 한 1,500원까지 내겠습니다. 했을 때는 한 명이 가서 얻을 수 있는 베너핏으로 1,500원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무리가 많이 있는 거죠.
자, 결국 우리 거버먼트 공공 프로젝트에서 발주처는 국토부가 있고 수자원공사가 있고 LH공사, 도로공사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텍스페이어로 봐야죠. 발주 대행을 하는 거지,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Benefits are favorable consequences of the project. 이걸 했더니 오너한테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더니 좋은 점이 무엇인가? 공원 지어가지고 그 공원에 수입이 생기면 그게 베너핏이 되는 거죠. 국민 세금으로 져서 공원이 그 국민이 가서 다시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도 그건 또 베너핏이야. 그 사업 입장에서 봤을 땐. 코스트는 당연히 그 공원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되겠고, 디스베너핏은 뭐 이거를 짐으로 해가지고 원래 좋은 뭐 그 공원을 짓는데 땅이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경치가 좋고 뭐 이런 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됐어. 뭐 혹은 뭐 그쪽에서 어떤 그 수자원 같은 게 우리가 물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됐어.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디스베너핏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책에 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순서 PDF를 만들면서 좀 순서가 바뀌어서 뒤로 갔는데, 지금 컨벤션 그 한 지자체에서 이제 컨벤션 센터하고 스포츠 컴플렉스를 같이 짓는 공공 프로젝트인데, 그랬을 때 어떤 베너핏이 있고 어떤 코스트가 있고 어떤 디스베너핏이 있는지 10장에 example 1에 나와 있습니다. 뭐 베너핏 여러 가지 있습니다. Improvement of the image of the downtown area of Gotham City. 이거 뭐 이제 고썸 시티는 예로 그냥 준 우리 배트맨에 나오는 그 가상 도시죠. 가상 도시인데 실제로 어딘지 알아요? 뉴욕이에요, 뉴욕. 미국에. 그 우리 영화에 이제 배경 찍은 게. 우리가 또 potential to attract conference and convention. 부산에 백스코였잖아. 그래서 그 백스코에서 뭐 컨퍼런스 열고 그렇게 되죠. potential to attract professional sports franchises. 스포츠 컴플렉스 져서 예전에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 뭐가 없었는데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으면 농구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결국 뭐 우리가 그 퍼실리티 렌탈에서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increased revenue for downtown merchants of Gotham City. 뭐 거기에서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뭐 물품도 팔 수 있잖아요. 그 컨벤션 센터 내 스포츠 기념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면서 고담 시티에서도 뭐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코스트는 이거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결국 설계, 시공, 유지보수. 그 다음에 디스베너핏이 한 그 시티의 포션이 없어지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근데 그 없어지는데 거기 바이크 패스도 있었고 뭐 등산로도 있었고 그랬대. 근데 그런 거는 디스베너핏으로 칠 수 있는 거죠. Self-liquidating projects are expected to repay their costs. 이게 뭐 리퀴데이트, 액화돼가지고 이렇게 뭐 사라진다는 뜻인데, 비용 들어간 게 점차 수입이 생기면서 그 편익이 이제 비용을 상쇄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프라이빗 벤처처럼 돈을 벌고 이런 뜻이 아니라,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톨비가 계속 들어오면서 들어갔던 코스트를 상쇄하는 거. 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 식수용으로도 사용하지만 공장 같은데 공업용수로 많이 또 공급을 하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피를 수도 비용 피를 콜렉션 해가지고 상쇄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 또 대표적이죠. 전기 사업, 발전소, 그리고 뭐 송전탑, 송전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코스트 들어간 거를 딱 상쇄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 공공의 베너핏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을 이미 했네요. 결국 they earn direct revenue that offset 상쇄시킨다는 뜻이죠. their cost. But they are not expected to earn profits or pay taxes. 뭐 특별한 경우에는 인류 페이먼스 같은 게 있다고 지금 여기 한 항목으로 나와 있는 건데 뭐 대신 내주는 경우를 뜻하는데 그런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퍼시빌리티를 줬는데 도로를 줬는데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중앙정부가 그 지자체한테 이렇게 대신해서 조금 내주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Cost allocations in multiple purpose public sector projects tend to be arbitrary. 지금 또 다시 이제 다목적, 이제 댐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댐을 짓는데 결국 짓는 비용은 5천억이 들었어요. 5천억이 들었는데 과연 이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업 용수, 일부는 공업 용수, 일부는 플러드 컨트롤, 일부는 식수, 일부는 발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코스트 생긴 거를 아까 셀프 리퀴데이팅해서 컴펀세이션 하려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공업용수에 돈을 얼마만큼 받고 농업용수에 돈을 얼마만큼 받고 식수에 돈을 얼마만큼 받고 발전에 필요했을 때 차지하고 이런 부분은 들어갔을 때 비율 따져가지고 차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애매하잖아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Some of the costs incurred cannot properly be assigned to only one purpose. 아니 이거는 주로 발전을 위해서 지어진 거니까 전기 생산하는데 우리가 수입으로 더 많이 잡아줘야 된다. 뭐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서로 컨플릭트가 생길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 Difficulties inherent in engineering economy studies in the public sector. 자, public sector, profit standard. 그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에서 profit standard 우리 맨날 얘기했던 뭐예요? MARR이지. 딱 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항상 해석을 하기 때문에 MARR로 봤을 때 얼마인가 했는데 이 프로핏 스탠다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BC가 1이 넘더라도 혹은 1이 안 되더라도 우리 퍼블릭 프로젝트는 정책의 일관성 부분도 있고 환경적으로 좋고 나쁜 점도 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안 주는 것도 있고 균등 발전에 도움 주고 안 주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퍼블릭 프로젝트의 근간 제일 먼저는 BC. 오케이? Maybe little or no connection between the project and the public. 이것도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 프라이빗 비즈니스는 사업 주체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죠. MAR을 가지고. 근데 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짓고 퍼실리티 운영하는 거는 이 국토부 또 산하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 프라이빗 사업하고 좀 틀린 특성이라는 얘기고. 다시 또 폴리티컬 인플루언스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럼 어찌됐든 우리가 롱텀 사업이고 결국은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고려를 해야죠. 그러려면은
디스카운트를 시켜야죠. 네? 디스카운트는 결국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반드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우리 퍼블릭 프로젝트들 다 몇십 년씩 되는데. 네? 그때 그러니까 우리 퍼블릭 사업에서 MARR이지. MARR을 뭘로 써야 돼? 뭘로? 여기 한번 요거 읽어보고 한번 얘기해. The rate on borrowed capital.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내는 이자. 그 사업을 위해서. 그거를 MARR로 두고 우리 이그젬플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뭐야? 정부에서 돈 빌리는 방법 뭐야? 채권이잖아. 채권 이자율이 결국 MARR. 그게 제일 많아, 결국.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The opportunity cost of capital to the governmental agency. 이 governmental agency가 딴 데 투자했으면 최소한 요 정도는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써도 되죠. opportunity cost of capital to the taxpayer. 텍스페이어가 정기예금에 들었으면 이 정도는 꼭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 그거는 보장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If money is borrowed specifically for a project, the interest rate on the borrowed capital is appropriate to use as the rate.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좀 크게 봐서 뭐 XX 채권 이렇게 나오지 지하철 5호선을 위한 채권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 지하철 채권이 있기도 하지. 근데 그것도 또 크잖아요. 한 프로젝트만 보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어느 프로젝트에 대한 BC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그럼 그 이자를 쓰면 되지. 오케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컨시더레이션. 우리 지금 결국 MARR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 프로젝트의 MARR인데 그 97년에 미국 기재부에서는 7% 쓰는 게 적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As an approximation of the return taxpayers could earn from private investment. 어디서 본 거야? 보니까 텍스페이어들이 투자를 하면은 한 7% 정도를 돈을 수익을 내고 있더라. 내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쓰는 게 맞다. 이거 여기 불변이에요. Real interest rate. 지금 아직 계속 이거를 좀 컨셉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졸업해서 공무원이 돼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 리얼을 하게 돼. 리얼을 장기 비슷한 거 생기는 거 많고 그러니까 액추얼이 아니라 또 그새 또 까먹었지. 액추얼이 아니라 그랬고 또 another idea는 market determined risk-free rate about 3 or 4% per year를 또 권장을 했어. risk-free rate는 뭐야? 우리가 interest-free rate이 이 불변에서 나온 거였었잖아. interest-free, risk-free rate. 절대로 안 떼어먹을 rate이지. 안 뛸, 리스크가 없어. 정기예금. 그거는 보장해주는 레이시잖아. 그걸 생각하면 되지. Bottom line, there is no simple formula and it is important policy decision at the discretion of the governmental agency. 사업 추진을 하면서 항상 이런 BC 분석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30년짜리 장기 정부 채권 불변 이자율을 썼습니다. 뭐 이렇게 써놓고 그거에 대한 이유라든지 이걸 하는 거지.
자, 여기에 이 말이 또 나오죠. 베너핏 코스트 레이쇼를 쓰는데 디스카운티드 나왔죠. 디스카운티드 베너핏하고 디스카운티드 코스트를 써야 된다. 앞전 방식하고 바뀐 게 없어요. 디스카운트 시키는 거는. 디스카운트 시키건 AW 퍼트리건 FW 밀건 사업 추진하고 베너핏 계속 들어오고 중간에 뭐 메인터넌스 있고 이렇게 다 이런 형태의 사업에서 B PW로 하면은 여기에 B지. 디스카운티드 B죠. 디스카운티드. 이거 바꿔가지고 여기 더해서 C 디스카운티드 C 하는 거예요. 오케이? 비율이지 비율. PW 값은 뭐보다 같거나 커야 돼. 0보다 같거나 커야 되지. 그러면 BC 레이시오는 얼마여야 되겠어? 1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이제 그 신문 같은 거 좀 무슨 신규 사업에 얼마가 나왔네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들여다 보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Recommendations using the BC ratio method will result in identical recommendations to those methods previously presented. PW, FW. 하나, 우리 IRR로 했을 때는 반드시 증분으로 봤어야 됐죠. 멀티플 프로젝트가 다 만족을 했을 때, 합격을 했을 때. 근데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셀렉션 해야 됐을 때 증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BC는 어떨 것 같아요? 프로젝트 여러 개 있는데 BC 1.0, 1.5, 1.8, 1.7 1.8만 고르면 돼? PW에서는 큰 것만 고르면 됐지. 한번 계산 메커니즘 한번 생각해봐요. 중분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비율이잖아, 비율.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돼. IRR도 10% 나오고 더 15% 나왔는데도 10%가 셀렉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 대비 더 늘어난 거 대비 이게 만족을 했던 거잖아. 이것도 100만 원 투자해서 B가 10 나오면은 10% 나오는 거잖아. 100억 투자해서 109억 나오면 증분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지. 증분이 이제 저스티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BC 레이쇼식입니다. 앞에 PW는 알죠? Present Worth 디스카운트 시켰다는 얘기죠. Benefits of the proposed project. 나누기. PW Total Cost of the Proposed Project. 했는데 이게 Present Worth Benefit I가 Initial Cost죠. 그리고 O&M은 항상 이제는 익숙하죠? Operation and Maintenance. 운영 비용. 이거는 마이너스로 여기 왜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뭘까요? 네. 이게 셀비지 밸류인데 우리 셀비지 밸류라고 했던 거죠. 이게 여기 우리 책에서는 이게 MB 해가지고 마켓 밸류 at the end of life지. 그 다음에 modified BC ratio라고 해서 값은 틀리게 나와요. 이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운영 비용을 베너핏에서 빼줘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같이 똑같이 나오진 않지. 이게 컨벤셔널 BC 레이쇼예요. 이게 should be greater than or equal to 몇? 1이죠. BC ratio for annuals. 또 이것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PW로 해도 되고, AW로 해도 되고. Annual worth benefit of the project. 이거 다 annual로 늘어뜨릴 수 있죠. 근데 또 여기 또 CR 나왔지. CR은 뭐야? No. 캐피털 리커버리지, 캐피털 리커버리. 애뉴얼리 들어가는 코스트가 있고, 이니셜리 이만큼 하고, 마지막에 좀 챙기는 거 요만큼. 그래서 요 두 개 늘어뜨려 놓은 거잖아. 결국은 뭐 이쪽에 들어가는 요만큼 늘어뜨려서 들어가는 annual loss of the assets이잖아. annual loss of the assets.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된 거지. 자, 뭐 modified BC는 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요게 분자로 올라와 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 혼자만 이제 남는 거지. pose and solve. pose and solve 한번 해볼까? 누가? 우리 학생분이? 아니면 내가? 자, 이게 스틸 워터라는 무슨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철도가 지나가는데 정거장을 질까 말까 하는 지금 그런 사업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포가 정거장이야. 근데 이게 땅 사는데 50만 불 들어가고 컨스트럭션 비용이 5.2 밀리언이 들어가고 애뉴얼 오퍼레이팅 앤 메인터넌스 애뉴얼 O&M이 15만 불이고 그리고 인력 비용이 12만 불이고 코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베너핏은 뭐 1.3 밀리언이 철도 회사에서 주던지 하는 그런 페이먼트가 있고 텍스가 표를 사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또 텍스가 20만 불이 있고 이게 뭐냐 여기 convenience benefits to local resident 이 여기 생김으로 해가지고 여기 없을 때 이용했던 교통수단 그리고 들어갔던 비용보다 좀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 어떻게든 또 계산을 한 거죠. 응? 그 다음에 에디셔널 투어리즘 달러 이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투어리즘 달러가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애뉴얼이죠? 애뉴얼 베너핏이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것도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한번 그리면 끝이지?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여러분들 쭉 해왔던 거. 코스트, 이니셜, 5.2 밀리언, 50만 달러니까 0.5. 애뉴얼 쭉 나가는데 이건 20년까지 하기로 한 거고 이건 얼마였어요? 봐봐. 오퍼레이팅 앤 메인터넌스가 15만 불이 먼저 있고 0.15가 있고 또 뭐 있는데? 그 인건비 0.12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베너핏으로 있는 거 다 더하면 되죠? 1.3 플러스 0.2 게임 끝났지 그러면 근데 몇 퍼센트를 디스카운트 시켜? 8%. 오케이?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봐.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는 우리 별내선, 지금 여기 불이 지나가지고 저 어디야 남양주로 가는 별내선에 BC가 얼마라고 나오는 게 그게 그거야. 이게 아까 잘못 들어갔던 거고. 이게 또 비슷한 예인데 이거는 무슨 예예요? 공항도 퍼블릭 퍼실리티잖아. 공항도. 이게 아주 프리퀀트하게 하지. 지금 인천공항에 그 터미널 하나 새로 짓고 있잖아. 혹은 또 뭐 이렇게 지금 아마 활주로를 익스텐션하는 케이스였을걸? 이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 뭐야? 편익을 계산한 거지. 자, 활주로를 연장을 하고 있어요. 네, 랜드를 또 사야 되고 그게 35만 불. 컨스트럭션 코스트 60만 불. 싸네요. 에디셔널 애뉴얼 메인터넌스 코스트 22,500불. 론에서 익스텐디드 스몰 또 다른 터미널이 생겨야 돼. 그게 또 엑스트라 코스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애뉴얼 오퍼레이팅 앤 메인터넌스가 코스트가 있고 이렇게 되죠. 이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공항공사 공사반에서 연속 2명 갔잖아. 제일 돈 많이 준다는데. 그 친구들이 직접 이거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이걸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 시빌직이면은 이런 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션을 공항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또 누굴 주지? 엔지니어링 회사.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또 감독을 하려면 아이템이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사업을 또 추진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nnual benefit of the runway extension have been estimated as follows. 이게 참 렌탈 리시트 여기 이제 뭐 퍼실리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공항 생각해보면 뭐 이런저런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가게들이 이제 돈을 내기 때문에 다 베너핏이 들어오는 거고 뭐 우리 공항 세 뭐 이런 것들은 돈이 계산이 되잖아요. 다음 부분은 사실 이게 잘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 어찌됐든 이제 돈으로 퀀티파이를 해서 베너핏 코스트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걸 할지 말지 BC로 봐서 알 수 있겠죠. 이게 PW로 계산해서 컨벤셔널, AW로 계산해서 컨벤셔널 두 개가 당연히 같아야 되죠. PW나 AW나. 이 모디파이는 그 식 자체가 틀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또 같아야 되지. 자, 아까 뭐 얘기했던 디스베너핏 공원 지음으로 해가지고 뭐 등산로랑 산책로 뭐 이런 게 없어졌는데 그건 디스베너핏으로 해서 이 베너핏에서 뺄 수도 있고 혹은 분모에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게 나오는 거지. 이제 selecting project. If projects are independent, all projects that have a BC greater than or equal to 1 may be selected. 1 넘는 거 다 셀렉트 할 수 있겠지만은 돈이 항상 우리가 재정적인 리미테이션이 있으니까 좋은 놈부터 골라야지. For projects that are mutually exclusive. 그런데 한 개밖에 못 골라. 상호 배타적. A BC greater than 1 is required, but selecting the project that maximizes the BC ratio does not guarantee that the best project is selected. BC 제일 높은 거 그냥 덥석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야? 그래서 뭘 적용을 해야 돼요?
증분 분석, 증분 해석, incremental analysis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율로 계산돼서 나오는 값들에서는 비율, 퍼센테이지로 해서는 항상 incremental을 써줘야 돼. 어떻게 또 해야 돼? rank alternative in order of increasing total equivalent worth of cost. 전에랑 똑같아. 토탈 그 인베스트먼트가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늘어놓고 내려가면서 1순위, 2순위, 첫 A, B, C, D 나오면은 B-A가 만족을 하면은 B를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C-B가 만족을 안 하면 B를 고르는 거고, 응? 끝까지 가야죠. 응? 자, 그래서 여러 개 있는데 하나 고를 때는 BC만 보는 게 아니라 델타 B, 델타 C를 의 비율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 지금 여기가 이제 1.46, 1.5, 1.47이 나온 케이스인데 결론은 뭐겠어요? 1.5를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또. 그래서 이그젬플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지금 점점 커지죠? 그래서 B-A를 해봐야 되고, 지금 일단 얘는 합격이에요. B-A가 합격인지 C-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또 봐야지. 합격인지를 봐야지. 10% 20year. B-A 하니까 1.78, 1보다 크니까 합격. 응? 그러면 이제 B하고 C를 비교를 해봐야죠. C-B 하니까 1.08 또 합격. 그러면 무슨 얘기야? B가 1.5로 제일 크긴 하지만 결국 C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왜? B에서 C로 넘어가는 만큼 더 투자한 거에 대해서 justify를 받았잖아요. 정당화가 됐잖아요. Some criticism of BC analysis.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봤겠지만은 프라이빗 벤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너핏은 in my pocket 팔아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계산이 어떻게든 되는데, 우리 이 공공사업의 베너핏이 산정이 힘들기 때문에 내 입맛대로 막 바꿀 수 있잖아. 아까 그거. 우리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어요. 우리 저 굴포천 프로젝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 청계천이라든지 뭐 했는데 BC가 4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알고 보니 말도 안 되는 BC 해석이었다. 뭐 그런 건 어디선지 아마 좀 들어봤을 거예요. 매스컴상에. 근데 그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C is often used as a justification tool. Qualitative information is often ignored. 이게 정성적인 평가가 무시가 된다는 얘기지. Bottom line. These are largely reflective of the inherent difficulties in evaluating public projects rather than BC method itself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가 아닌 걸로 해서 할 텐데, 왜냐하면 같이 퍼블릭 프로젝트의 평가를 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은 차라리 비교적 정확하게 퀀티파이 할 수 있는 부분만 모네터리 돈으로 베너핏을 하고, 나머지 정성적인 부분은 따로 평가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지. 오히려 그걸 다 무리해서 베너핏, 돈으로 된 베너핏으로 산정하지 말고 사는 게, 여러분들 신문 또 가서 읽어봐. 어느 별내선 프로젝트가 있는데 광역철도를 8호선을 늘리는 게 BC 가이드 나왔고 또 나와요. AHP 값이 얼마더라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금 일단은 BC는 뭘 뜻해요? 프로젝트에. 경제성이죠. 이거 말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환경성, 정책의 일관성, 지역 경제의 기여도, 지역 고용 증진 효과, 뭐 이런 거, 균형 발전.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무리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줘요. 다 합치면 100%가 되게끔, 1이 되게끔. 예? 이거는 이만큼이 중요해요. 이건 한 0.1 보면 되겠어. 2 보면 되겠어. 0.1 보면 되겠어. 0.2 보면. 중요도. 사실은 이 중요도 산정하는 거, 그 방법을 이 AHP를 써서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하겠지, 이제. 왜냐면 여기에서 또 말이 많잖아. 왜 이게 뭐는 0.1이고 뭐는 0.4고 이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내 프로젝트가 별내선 8호선 프로젝트가 있어요. 고우. 노고우지.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걸 또 점수를 매기는 거야. 패널들이 있겠죠, 이제. 패널들이. 위원회에서. 1이 되게끔. 환경성. 하면 했다가는 너무 나빠. 너무 나빠, 진짜.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고우에 이제 점수들이 쭉 나오겠지. 요 곱하기 요거, 요 곱하기 요거, 요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다 더해. 그래서 0.5는 넘어야지,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BC 1이 넘고 AHP가 1이 넘어야지 프로젝트가 일단 합격 선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신문 봐봐. BC, AHP 이렇게 있으니까 아, 이게 이 프로젝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